오늘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당시에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팀에게 법무부의 서기관이 자꾸 파면 이거 검찰도 다쳐 라고 이른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다쳐. 조사받던 법무부 직원, 검찰도 다친다. 2차 공익신고서 내용,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조사할 당시 수사팀 검사가 K 서기관을 전화조사를 시도했다. 김학의 출금 보고 문건 작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한 게 뭐냐? 검찰 부탁받고 출금해준 건데 이거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알고 있느냐?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라는 게 오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자꾸 그거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지금 현재는 공익신보의 제보 내용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법무부 직원이 오히려 수사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이거 이렇게 나가게 됐을 경우에 검찰도 다칠 수 있다는 얘기가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된 공통점 한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윗선이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불법으로 있지도 않은 내용들의 내사번호를 적어가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과연 해당 검사 한 명이 혼자서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게 2019년 3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바로 다음 달인 4월 달에 신속하게 검찰의 수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랑 불법적인 출국 정보를 조회하는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무마를 시켰다면 그 또한 무마를 시켰던 검사가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었겠는가. 둘의 공통점을 따져보게 된다면 결국 윗선이라고 하는 이 두 마디 언어로서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윗선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3월 22일과 23일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직전 5일 전에 있었던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들에 대한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얘기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직구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었던 버닝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잊지 말자 버닝썬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숱하게 외쳤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그 버닝썬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가 됐습니까? 근데 버닝썬 사건과 전혀 다르게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있지도 않는 사실까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고스란히 적혀지면서 말 그대로 조직의 명운을 거는 듯이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건 속에서는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 검찰 조직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됐던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지금 민정비서관이죠. 여기에 대한 의혹을 우리 당 곽상도 의원 등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태연하게 펼쳐지고 그로부터 그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난 시간이 지났는지 아마도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사건 수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요. 검찰이 만약 있는 내용들을 뭉갰다면 이런 검찰 수사하자고 만든 게 공수처잖아요. 공수처장 임명되고 나서 이제 곧 공수처가 조직을 꾸리게 되면 이거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라.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을 지목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지 않게 된다면 아마도 이 사건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야당의 지도부로서 윗선에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도한 일들이 이뤄졌느냐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견해였고요. 김영주 의원님, 자꾸 묻지 마. 검찰도 다쳐. 라는 K서기관의 발언이 조사를 하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나왔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도 다쳐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다라는 대목인데 이게 어찌 보면 협박같이 들린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전혀 다른 사건인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아래에 있는 공무원, 부하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을 했다라는 의혹.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 장면이 왜 저는 같이 떠오를까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제 상호관계가 다르죠. 상호관계가 다르죠. 장관이 밑에 부하한테 얘기한 케이스와 이게 직원이 어떤 그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에 수익적 부분이 다른데 실제로 보면 이제 법무부 어떤 그 수사 K 서기관인가 그분의 경우에는 이것은 내가 사실은 뭐 주도해서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네. 검사들이 와서 부랴부랴 막 우리 보고 빨리 안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해서 협조해 준 것뿐인데 내가 마치 큰 주모자처럼 이렇게 대하느냐 이런 불만인 거죠. 결국 검사들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넘기냐 이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도 다친다는 네, 뜻이. 네. 결과적으로 이 내 문제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바로 윗선이라고 하는 건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외국인 뭐 정책본부장, 차본부장 같은 사람이 윗선이 있을 텐데 뭐 실로 출입국하는 그 통과시켜주는 사람들, 그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 그 안에 이제 국정원도 파견돼 있고 각 기관이 공항에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치는 게 협조해 주라고 해서 난리쳐서 협조해 준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애당초 이 문제를 왜 장자연 사건이며 버닝썬이며 또 이 사건 자체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까? 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봐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이 문제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그 지난 결과가 문제가 있으니 재조사하겠다. 아니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하든지 이래서 대통령 부담을 좀 줄여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래타기가 좀 너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상권 분립인데 있던 의미에서 검사라고 하는 아주 그 검찰 조직이 따로 말하자면 규정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청원을 하면 몇십 명 넘으면 이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지시하기는 법적으로 헌법 정신에는 위배될 수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고 왜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말하자면 최동욱 사건 때 일어난 것처럼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해서 문서를 안 남기는 게 맞잖아요. 이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것이 잘못된 문서를 남기는 것보다 뭐 장관이 직접 이거 급하니까 해달라 정당한 절차로 뭐 시간은 늦추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았지. 불법을 검사가 지금 현재 상황이면 완전 공식적인 법 위반을 한 거잖아요, 검사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굉장히 큰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여권 일각에서는 오늘 저희들이 제기한 이 의혹 자체가 결과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 다른 혐의이긴 하지만 검찰이 입증한 것 아니냐, 부차적인 문제로 본질을 흐리려 한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이번 수사를 막았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도 이런 반박도 나왔습니다. 대검 방부패부 관계자는 안양지청에서 이모 검사 수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도 않았고 수사 중간을 따라서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강하게 이성윤 개입설에 부인하고 반박하는 내용, 그 입장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